우리가 세종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세종이 위대하다 그래요. 뭐가 위대하냐? 이런저런 업적이 되게 많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정치, 국가, 경영법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놓은 책은 없었어요. 그냥 세종이 좀 뛰어나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시대에 태종이 잘 만들어놔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태종이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부에서는 인간 세종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세종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군주 세종부는 누구인가? 말하자면 이 정치가로서 국가 경영자로서 세종은 그는 어떤 국가 경영을 했는가. 세 번째는 세종의 그 인재를 다루는 용인술은 어떠한가. 그래서 세종시대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의 인재 경영, 이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세종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능력, 그게 1부이고, 2부에서는 세종이 정치적으로 보여진 정치적인 능력, 그래서 경영법, 그 다음 3부는 인재를 어떻게 키우고 그 인재들이 누가 있었는가. 그게 이제 3부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쓴 것이 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세종의 책벌레 DNA는 어디서 왔느냐.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자, 우리는 되게 부계 위주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자식이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렇다는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고 현대에 와서도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집안을 따져보면 집안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 중에 똑같지 않아요. 엄마 쪽하고 아빠 쪽이 달라요. 외가 쪽을 많이 닮은 사람과 친가 쪽이 많이 닮은 사람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세종의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세종의 성공의 기반이 됐던 것은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사람이 뭐랄까요?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모범생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외가에서 온 DNA인가 친가에서 온 DNA인가 이 말이에요. 어느 책도 이걸 따져본 책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책이 유일해요. 자, 그러면 세종하고 되게 비교되는 사람이 양녕이죠. 예, 양녕은 이제 세종보다 나이가 3살 많은데 1394년생이에요. 세종은 1397년생이에요. 그 중간에 허릉이 있죠. 허릉은 요 한 살 어린 1395년생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전부 다 1년 6개월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경왕후 민씨가 애를 낳고 조금 있다 또 임신하고 조금 있다 또 임신하고 계속 그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연년생에 가까운 삼형제예요. 예.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효령대군은 그다지 그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로 거론하지 않아요. 예. 집안에도 보면 왜 집에 발언권이 센 게 보통 맏아들만 그런 건 아니죠. 셋째가 셀 수도 있고 뭐 많은 집은 5째가 셀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다양해요. 예. 그런데 이 집에는 보면 이 둘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편이고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90이 넘게 살았으니까. 예. 저 사람은 성종 때까지 살아요. 예.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나중에 불가에 말하자면은 그 사찰에서 지내면서 선임은 아니에요. 사찰에서 지내면서 불경이나 읽고 절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죠.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누구도 저 사람에게 대해 시비 안 걸어요. 왜? 권력을 탐하지 않으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행복했던 사람. 예. 그리고 제일 불행했던 사람 세종이에요. 예. 제일 빨리 죽어요. 3명 중에. 막내인데. 그렇죠. 양녕대군은 그 뒤에도 한참 살아요. 온갖 풍류를 다 누리면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로 비교가 많이 됐다. 왜 이 두 사람이 비교됐느냐? 장남이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자가 됐잖아요. 양녕이. 근데 세자가 됐는데 이 세자가 세자답지 못했단 말이죠. 그 어떤 측면이 세자답지 못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게 술 좋아하고 색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닌 이러한 망나니 DNA는 어디서 왔는가? 과연 외가에서 왔는가? 친가에서 왔는가? 외가 사람, 친가 사람 비교해 보면 알아요. 이 외가 사람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민씨 집안, 영민씨 집안을 한번 보면 원경왕후 아버지는 민재예요. 근데 이 민재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학관직을 쭉 해오던 사람이고 대제학을 지난 사람이고 성균관 대사성도 지낸 사람이에요. 예문관 대제학까지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민재의 아버지 민변이라든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전부 다가 학관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재의 동생 민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아무도 망나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외가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종의 친가를 볼까요? 친가를 보면 이성계부터 심해요. 예. 첩이 여러 명이죠, 일단. 그렇잖아요? 그 다음 무인기절이 강해가지고 학문에는 좀 관심이 없는 집이죠. 예. 그나마 그 집에 학문으로 조금이라도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방원은 또 어때요? 이 이방원도 너무 많은 첩을 둬가지고 그 첩 때문에 원경왕후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부부 싸움이 나중에 집안 싸움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원경왕후 동생들 다 죽여버리죠. 예, 근데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외척이 설치니까 외척을 갖다 제거했다 그러는데 앞뒤로 보면 외척이 설치지도 않았고 외척을 제거한 그 흔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부부 간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까부는 게 네 동생들 믿고 그러는 거지. 그래 알았어. 네 동생들 다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싸그리 4명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처남들 4명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민재라는 사람이 즉 자기 장인 민재가 누구냐 하면 자기 서성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자기 서성 어릴 때는 그 자기 서성 밑에서 밥 먹고 다 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2살 위인 누나가 자기 마누라예요. 예, 그게 원경왕후예요. 그리고 원경왕후는 당시에는 개성에서 아주 잘 나가던 뛰어난 레이디예요.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도시에 아주 있는 잘 배운, 예? 잘 나가는 여자. 근데 이게 이방원은 뭐예요? 함흥에서 한 시골댁이에요. 그게 은인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이. 그 집안의 자식들을 싸그리 다 죽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묘호가 이 태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태종. 이 태종인 사람들은 전부 다 호로 자식이에요. 예. 지가 형 죽이고 아버지 쫓아내고 뭐 다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요 나라의 야율 아보기 같은 놈도 그런 놈이고요. 이 이방원도 태종, 그 괜히 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묘호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묘호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하원주 시대의 왕들의 그러한 행동 방식을 보고 묘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굉장히 말이지, 세종한테 왕위를 주고 이방원이 살아있는 동안 세종이 4년 동안 왕이 있죠. 그건 세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자로 있으면 편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차라리 왕이면 또 편해.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살아있고 세자도 아니고 왕인데 지 맘대로 못해. 그 다음에 병권은 장악하고 안 줘. 뭐 그런 상태에서 아무 별 이유도 없이 이게 왕의 장인인 시몬을 죽여요. 그 다음에 그 집의 사람들 전부 다 종으로 만들어버려. 그 이유는 뭐냐? 시몬이 사원사로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온갖 이별송을 다 하면서 그냥 하니까 저기 잘못하면은 또 저놈이 내가 잘 닦아놓은 걸 갖다가 외척이 다 해먹겠다 이래 겁이 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죄도 없어요. 시몬은 지가 왜 죽은지도 몰라. 이 태종이라는 묘를 가진 인간들 다 배신자예요. 예, 다 배신자고 호로자식이고 나쁜 놈이고 배은만득한 놈이에요. 예, 그걸 좋게 해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외척을 갖다 일소시키고 그래서 덤빌 사람이 없게 만들고 세종이 왕이 올랐을 때 외척이 없다고 해서 다 덤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그냥 태종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만들었냐. 바로 세종이 하게 만들었어요. 세종이. 자기 아버지를. 왜?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태종이 그나마 제일 잘한 일은 세종을 왕으로 세운 일이다. 태종의 가장 큰 치적이다. 그것은 세종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종이 잘 못했다면 그 치적으로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종의 그 책벌레 DNA, 공부 잘하고 모범생적인 DNA, 다방만에 있어서 팔방미인인 DNA는 엄마 쪽 DNA다 이 말이에요.
집집마다 그런 얘기죠. 애가 좀 이렇게 좀 머저리 갖고 뭐 하면 저게 누구 닮아가지고 저게 그러잖아요. 그럼 꼭 부부들끼리 누구 집을 닮아가지고 그렇다는 식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체질이랑 가만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거의 닮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은 사실은 이방원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양녕이라는 인물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첩이 한 10명쯤 되고 이러니까 자기도 세자인데 첩을 좀 둬야지. 근데 정식으로 첩을 들인 게 아니고 남의 집 첩을 훔쳐오거나 여염집에 안악을 훔쳐오거나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남의 첩을 갖다 훔쳐온 사람인데 그 어리에게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것도 몰래 낳게 되죠. 그러니까 어리가 양녕에 애를 낳은 사실을 궁중 안에서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 양녕이 내쫓기게 되는데 그 양녕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후보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또 개성에서 또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양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양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꼰질렀지. 세종이 꼰질른 거 맞거든. 세종이 맨날 양녕한테 사람 붙여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가지고 세자가 일국의 세자가 돼가 이래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양녕이 뭐라 너하고 나하고 도가 달라.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막 그러죠. 그런 식으로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 그러다가 결국은 양녕이 내쫓기고 이 충녕이 세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국가로서는 참 다행이죠. 근데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그럼 인성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단순하게 그냥 책 좋아하고 그냥 말하자면은 이게 독서강 DNA 가지고서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기만 한가? 굶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곡식을 내줘야 되는 성향을 갖고 그래서 그런 어떤 왕자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배가 고프면 세종집 앞에 이렇게 충녕대군 집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충녕이 나와가지고 곡식을 나눠줘요. 자기 집 창고 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태종이 이게 그런 보고를 받아요. 지금 대군 집 앞에 지금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곡식을 나눠주고 있다. 그러니까, 야, 빨리 군사를 보내가지고 걔들 흩어버려라. 이러니까는 비서실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인심이 나빠진다. 그리고 이미 나눠주고 있으니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차라리 곡식을 더 보태가지고 나눠주게 하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줘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이런 집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다 그러는데 세종은 그렇지 않다. 인민구제나 유랑민구제나 그다음에 패농을 하지 않도록. 그 말하자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유랑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이 백성이라는 거는 물은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경제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땐 처음 다 외국에 나가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 나라 잘 사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꼭 그 자국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민을 오려고 이게 태평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경제는 위로 흐른다. 백성은 위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경제가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종은 한편으로는 상당한 사대주의자였어요. 중국에 사대하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추진력 끝내주는 실용주의자였다.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핵심주의자라고 쓰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법이